예,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 감점 발감의 보상복교 앵무새 전략 특강은 확장 수용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 수용의 내용에는 잔여지 수용, 완전 수용, 이전 수용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잔여지 수용은 토지보상법 제74조에 규율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서 74조 토지보상법 74조 1항 제1항에서 동일한 토지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완료일까지 하여야 된다. 그래서 74조 제1항이 바로 잔여지 수용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이로서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보상법의 형성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잔여지 수용 청구권이 있고요. 하나는 환매권이 있습니다. 자, 잔여지 수용의 요건에 보면은요. 이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일 것, 두 번째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될 것, 세 번째 잔재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으로 구비해야 되는데요. 잔여지의 판단 기준으로서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첫 번째 대지로서 면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두 번째 농지로서 농기계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세 번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다음에 네 번째 1호부터 제3호 규정한 사항과 유사할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39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호나 해당한지를 판단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사항 및 용도지역. 두 번째, 공익사업의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 면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행령 감정평가사 2차 시험 보상복귀 시험에서는 시행령 제39조 규정을 딸딸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 판례에서 2002도 4679 판결에서는요, 종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의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로 보면 먼저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해야 되고요. 사업 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하나되 그 사업의 완료일까지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잔여지 원시 취득하게 되고요. 관계인의 권리 보호 측면 될 수가 있겠고요.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뭐 대표적인 게 토끼굴 같은 거 왜 만들면은 그 통행지역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의제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13회 4번 문제에서 공익사업 시행 시 잔여지 및 잔여 건물의 보상에 관해 설명하시오, 20점짜리 등장했고요. 잔여지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 2008도 822 잔여지 수용 청구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에 대한 불복, 그래서 잔여지 수용 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어떤 불복으로 다투느냐, 이거에 대해서 2008도 822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상금 증감 총소로 다투라. 그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토지보상법 제7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 수용인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 수용인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된다. 그래서 요 규정 딸딸딸 해서 외워두시면은 판례죠. 이 판례는 규정과 74조 규정과 2008도 8돌들 요거 딸딸딸 외워두시면은 자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잔여지 가치 하락에 관련된 것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재결 들어가는 거 그런 이제 내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잔여지에 관련된 그 우리 접도구역 관련된 2017도 40-860 판결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접도구역하고 이제 겹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지에 대한 보상 관련돼서 이 판례는 이제 논지가 이겁니다.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접도구역으로 인한 손실 이것은 접도구역 지정권자가 보상해야 된다. 국도의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 법리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구분이 이제 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걸 딱 떼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완전 수용 토지보상법 제72조에 있죠. 법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 청구 등입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 수용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 수용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자, 1호에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두 번째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 세 번째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서 3형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 수용이란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족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되는 토지 이용의 현저한 장애 내지 제한에 따른 수용 보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수용은 사용에 가름하는 수용이라고 또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2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내용에서 3형건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완전 수용의 각하 재결에 대해서는 2014도 46669 판결에서는 완전 수용의 각하 재결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보증소로 다퉈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 교재 59페이지 보시면 우리 정남철 교수님께서 2014도 46669 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보상법 제75조 이전 수용이죠.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임목, 건축물, 물건 등 이전비를 보상하고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물건의 성질상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그 이전비가 정착물의 가격을 초과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토지상의 정착물을 이전할 수 없거나 경제적으로 이전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해서 정착물을 이전에 가름하여 수용하는 것을 이전 수용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가름하는 수용 내지는 이전 수용이라고 하죠. 토지보상법 7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내용은 이제 관련된 규정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확장 수용과 권리구제 포인트죠. 자, 확장 수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3조에 의해서 제거해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확장 수용은 특히 이제 잔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제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보면 1안, 기각, 2안, 각하, 사망, 인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을 만든 다음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이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 확장 수용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태, 이것은 무엇이냐? 이게 결국은 재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것이냐, 확장 수용 거부에 대해서는 그 거부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로 다퉈야 되냐, 아니면 보증소로 다퉈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취소 소송설이고요. 결국은 이 수용 재결 중에서 이제 확장 수용에 대한
그 거부 재결은 결과적으로 항고 소송으로서 취소 소송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고요. 아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소설이다 해서 결국 손실보상의 범위와 그 보상 금액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장 수용은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보증소를 통해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증소설 이게 통설 판례고요.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설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확장 수용 청구권이 형성권이어서 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수용효과가 발생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논거로 일반 당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견해인데요. 이것은 이 취소소송설과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설은 소수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있고요. 2008도 팔돌들은 아까 잔여지 수용 청구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는 보증소로 다퉈야 된다. 2014도 46669 판결에서도 토지보상법 72조 문헌, 연형 및 취지 등에 비춰보면 위 규정이 정한 수용 청구권은 토지보상법 74조 1항이 정한 잔여지 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니므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 잔여지에 관련돼서는 확장수용은 그 손실 보상의 범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상금 증감 소송의 보상 범위에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봤을 때 보증소설이 보상금 증감 청구소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는 23회 2번 잔여지 수용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27회 2번 완전 수용의 각하제기에 대한 불복은 보증소로 다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은 잔여지 수용 청구에 관련된 기본 개념 물어보면 의 근거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법적 성질에서는 확장 수용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확장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먼저 매수 청구하고 매수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수용 청구하고 그 사업 완료일까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잔여지 수용 청구에 대한 불복은 이의 신청과 특별보상 행정심판이죠. 자, 취소 소송도 뭐 제기는 가능합니다만은 실리는 없죠.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보증소에 따라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보증소에 관련된 그 학설에 대해서는 뭐 취소소송설,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설,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설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설이 타당하다. 그래서 결국은 판례 2008도 팔돌돌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2014도 46669 판결 이런 걸로 봤을 때 결국은 보증소로 다퉈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 그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재결을 거쳐서 결국 행정소송 그 중에서 보상금에 대한 불복에 대한 부분은 보증소로 다퉈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그 잔여지 확장 수용에 관련된 내용을로 살펴봤고요.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규정 지금 암기할 거 한 번만 더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잔여지 수용 청구권에 있어서 근거 규정은 토지보상법 제74조에 그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제39조에서 그 잔여지에 대한 판단 했을 때 대농교종 해가지고 네 가지 요건을 좀 외우셔야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지로서 집을 못 짓고요. 집을 못 짓고, 그다음에 농지로서 농기 개정이 곤란해서 농사 짓기 어렵고, 세 번째 교통 두절돼서 경작이 불가능하고, 네 번째 기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수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려면 어떻게 돼요? 3형건이죠. 토지보상법 제72조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토지를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 3형, 그 다음에 사용을 한 토지에 그 토지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불복, 완전 수용의 각하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는 2014도 46669 판결로서 이것도 잔여지 수용 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2008도 822로 해서 행정심판으로서는 특별법 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송으로서는 2008도 822로서 부중소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피고를 해야 된다. 완전 수용의 경우도 2014도 46669 판결로서 74조 완전 수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완전 수용의 각하 재결은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 달라는 거이기 때문에 보상금 증감 청소송으로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확장 수용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항상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합격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있다 생각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